네. 예. 오늘 이제 준 강의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건강에 좋은 것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AMPK라는 것과 mTOR라는 것을 이제 비교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힘이 올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우리 닥터 키드니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의 요산, 독소를 없앰으로 해서 mTOR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몸의 어떤 재생 능력을 좋게 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그 필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산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산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뭐냐? 지금 얘기 드렸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산이 왜 많이 생기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요산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오늘은 스트레스와 요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서 제가 챗GPT 창을 띄워놓고 그거 이제 준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화면 두 개 켜놓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여기 챗 GPT 제 창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공유를 했는데, 안 보이세요? 다시 한번. 아, 보이세요? 예, 예.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저도 이제 하는 게 이제 처음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자, 요거는 아까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와 요산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예습 겸 한번 이제 챗GPT하고 이제 미리 공부를 좀 한 건데요. 공부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알려드리는 이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요산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챗GPT에게 제가 몸에서 요산이 생기게 되는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친구는 저를 이제 이 박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챗GPT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 챗GPT가 거짓말도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논문을 근거로 답변을 하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항상 뒤에 보면은 근거 논문을 가지고 답변을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답변을 보고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다시 또 재질문하면서 그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다 한번 검수를 다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거짓말이 없는 다 근거를 가진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산이 생기게 되는 게 두 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요산이라는 거는 이게
퓨열의 물질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는 몸에서 생기게 되면은 퓨린이 잔틴으로 바뀌어서 요산이라는 걸로 마지막에 이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산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생기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몸 안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썼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 에너지는 ATP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ATP는 P라는 인상기가 A라는 아데닌, 이 아데닌은 A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A라는 아데닌에 P가 세개가 붙었을 때, 세개면 뭐예요? 하나, 둘, 세 개, 트리플이죠. 트리플, 세 개. 그래서 A의 P가 트리플이다 해서 ATP가 됩니다. 그리고 이 P에서, 이 세 개가 있는 P에서 하나가 떨어지면 두 개가 되겠죠. 두 개는 이제 더블이죠. 더블. 그래서 ADP. 예, ADP가 됩니다. ADP에서 다시 또 하나 떨어지면 이제 하나가 남습니다. 이 하나는 뭡니까? 모노라고 얘기해요. 모노. 그래서 이 하나 있는 거 A의 P가 하나가 있다 해서 AMP. A의 P가 모노 하나가 있다. AMP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는 ATP라는 거에서 에너지 P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P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나서 ADP로 바뀌고 이 ADP에서 또 P가 또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생기면서 AMP가 됩니다. 그리고 이 AMP에서 이제 또 P가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은 뭐만 남냐? 이제 하나도 없죠, P가. A만 남게 됩니다. 이 A, 아데닌만 남게 되는데, 이 아데닌이 뭐냐면은 바로 퓨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퓨린 대사.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퓨린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퓨린계는 크게 뭐냐면, A라는 아데닌과 G라는 구안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통 생기는 물질이 아데닌이고, 이 아데닌은 반드시 뭘로 되냐? 퓨린계 대사를 통해 가지고 요산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요산이 많아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들라 하면은 ATP의 소모가 많게 되면은 무조건 뭐가 생긴다? 요산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이에요. 외인성 경로.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 보통 요산에 의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통풍이죠. 그래서 통풍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병원에서 듣는 얘기가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을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거, 정어리 뭐 이런 거 등푸른 생선 먹으면 안 좋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맥주. 여기에 이제 퓨린계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요산이 많이 생기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그리고 많이 먹는 거. 그게 뭐냐? 과당이에요, 과당. 여기도 지금 안 나와 있죠. 육류, 생선, 내장, 맥주 등의 퓨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은 요산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요산이 제일 많이 생기는 음식이 아니죠, 이거는. 음식에 들어가는 어떤 성분이죠. 그게 뭐냐? 과당입니다. 이 과당은 어디에 들어있냐? 보통 이제 음료수에 액상 과당이라고 해서 들어있겠죠. 그래서 나 음료수 안 먹는데, 액상 과당 안 먹는데, 흑신도 있어요. 하지만 식당에서 조미료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도 액상 과당, 단맛을 내는 게 액상 과당이 들어갑니다. 또는 나 그런 거 안 먹어요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과일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아유, 과일은 좋아하죠. 그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이 뭐냐? 과당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게 몸에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과당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 과당은 전부 요산이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산이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물질이 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과당 정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산이 생기는 두 가지 경로에서 첫 번째로는 에너지 소모가 높아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게
ATP 소모가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퓨린 대사 경로를 거쳐가지고 요산이 많이 생성되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먹거나 모르고 먹는 음식에 의해서 퓨린계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요산으로 바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와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음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왜 요산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쭉 보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산이라는 것은 수용성이긴 하지만은 용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산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산 결정은 이게 관절이나 신장에 침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침착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통풍, 뭐 이게 관절에서 일어난 것들은 통풍이라고 되지만 사실 이렇게 결정 형태로 달라붙은 것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요산 수치가 정상이다. 나 요산 수치가 멀쩡해요. 그래서 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신데 혈액 중에 있는 요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결정형 상태로 된 요산이 몸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결정형 요산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피속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앞에 얘기랑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요산 생성이 많이 됐을 때 이 요산이 많이 생산된 사람은 그 순간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된 것들은 조직이나 관절이나 이런 데 달라붙겠죠. 침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혈액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세포 조직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 영향을 계속해서 끼친다라는 게 뭐냐면 세포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산은 산성 물질이죠. 산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단백질은 산성에 녹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왜냐면 뭐 위산처럼 또는 염산처럼 강한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확 녹이는 건 아니겠지만 요산 결정이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조직에 침착되어 있다면 그 세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거랑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포 조직이 어떻게 되냐? 이 산에 녹지 않기 위해서 세포 조직이 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딱딱해진다는 거죠. 잘 안 녹게 되는 조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섬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당, 약간의 요산 결정이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은 이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에게 지속적인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의 세포 조직들, 몸 전체에 있는 세포 조직들에게 영향을 계속 끼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더니 세포 조직들이 경화가 일어났다 또는 섬유화가 됐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조직 검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산 결정에 계속 지속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노화라고 얘기하고 요산이라는 이 물질이 대표적인 노화 물질로 알려져 있죠. 물론 요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항산화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산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항산화 물질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포인트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요산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노화 물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드려보면은 어, 자, 여기 이제 GPT에서 그 얘기 가기 전에 좀 물어보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가 요산 생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요산이 증가하는 기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할 때 이게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현상들.
또는 내 옆에 있는 나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균형,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생각하고 어떤 균형을 잡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탁 깨졌어.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럼 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기존의 생각대로 일이 안 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 풀어진 일을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즉, 내 생각대로 다시 뭔가를 나의 의도대로 일을 맞춰내기 위해서 뭔가 어그러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의 뜻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생각이 많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뇌 신경세포를 많이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은 ATP를 과소비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ATP를 일정량 소모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갖고 있는 ATP량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이 소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몸에 갖고 있는 ATP가 줄어들겠죠. 완전히 고갈이 됩니다. 이게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상황에서 ATP가 없으면은 내 몸의 기초 대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숨도 쉴 수가 없고 심장이 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ATP량보다 더 많은 ATP를 소모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윽 하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TP를 빨리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평상시에 AMPK라는 그 ATP를 만드는 회로가 적당히 돌아가다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AMPK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죽지 않기 위해서 ATP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고갈되면 죽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AMPK가 활성화됐을 때, 즉 AMPK를 완전히 집중을 되면은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재생하거나 몸을 회복시키는 이 엠포르라는 것이 작동하는 이 일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 이 일을 못 합니다. AMPK가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면은 우리 몸의 그 재생 능력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은 ATP의 가소비로 연결이 돼가지고 ATP 가소비는 아데닌 대사로 연결이 되고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요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 몸에서 에너지를 업을 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더 잘 쓰고 더 잘 만들어내게끔 흥분을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ATP 소모를 빠르게 해주고요. 근데 동시에 인슐린의 민감도가 저하되게 되면 요산의 배출이 감소가 됩니다. 결국은 요산이 많이 생겼는데 요산 배출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속의 요산 농도가 높아지겠죠. 결정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에너지 쓰고 살 때는 요산이 생긴다 하더라도 많이 안 생겼기 때문에 배출이 됩니다. 소변으로. 적당하게. 적당히 만들고 적당히 배출되고 괜찮아요.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요산이 과하게 생성이 되고 그 두 번째로 뭐냐? 요산 배출도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중 요소로 인해 가지고 요산의 농도가 급증을 하게 되고 요산 농도가 급증함으로써 결정화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 요산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혈액에 있는 요산 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산 결정의 위험성입니다. 이 요산이 결정화된 것들은 여러분들 몸에서 어떤 티도 내지 않고 검사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세포 조직들에 박힙니다. 침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생도록 여러분들의 세포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음. 요산은 낮은 농도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에 인해 가지고요. 어떤 산화 물질들이 나왔을 때 요산이 배출이 안 됩니다. 여기 배출 감소가 된다 했죠. 이 요산의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그것을 항산화제라는 역할을 쓰게끔 해가지고 생존 방어 전략으로서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게 그 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생존 방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요산이라는 게 이게 생존 방어 전략으로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생존에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스트레스와 요산에 대한 논문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요산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도 이제 논문으로 근거를 좀 삼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이제 ATP에 관련된 얘기와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AMPK가 활성화됐을 때 요산이 더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거에 대한 좀 얘기들을 해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얘기한 거랑 같습니다. ATP는 A라는 아데닌에 P라는 인상기가 트리플 세 개가 붙어서 ATP고 한 개가 떨어지면서 ADP 더블이 되고 또 하나 떨어지면서 모노 AMP가 되고 이 상태에서 ATP와 AMP의 비율에 따라서 AMPK라는 그 충전 시스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시스템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ATP 에너지를 과소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ATP가 별로 없겠죠. ATP는 작고요. ATP에서 ADP, AMP. 그래서 AMP는 많아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수니까 ATP가 작아지고 AMP가 많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숫자가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율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지금 에너지 고갈 상태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몸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AMPK 회로 말고 그걸 더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쪽으로 그냥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가 고갈될수록 AMPK가 활성화된다라는 건데 이 AMPK가 이제 활성화됐을 때 에너지를 생산하기에는 집중되어 있는 게 맞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자금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가 부도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오든지 해야 되겠죠. 빌리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재정, 에너지가 고갈 상태일 때 이 에너지를 긴급하게 수혈을 받기 위해서 돌리는 시스템이 AMPK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AMPK는 일종의 대출 또는 급전, 사채 뭐 이런 거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이기 때문에 당장 돈을 땡겨 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은 빌리는 게 좋습니까? 못 빌리는 게 좋습니까? 빌려야 되겠죠. 예, 빌려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을 빌리는 시스템이 AMPK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AMPK가 잘 돌아야지 좋은 거다. 맞습니다.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이때는. 안 죽으려면. 돈을 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굳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굳이. AMPK를 굳이 활성화 안 시키고 적당히 AMPK와 mTOR가 이게 적당히 일어나면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아지면은 이게 그 에너지를 쓰고 다시 재생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AMPK를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과연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재정이 안 맞을 때 대출을 받는 연습을 대출을 받는 거는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굳이 재정을 악화시켜서 대출 받는 연습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어.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운동을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을 AMPK가 활성화될 때까지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운동 AMPK를 잘 돌릴 수 있게끔 우리 몸이 발달을 하겠죠. 그게 뭐냐? 근육입니다. 근육. 그리고 그 근육에서 어, 이제 마이토카인 같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물질들에 의해 가지고 AMPK가 더 잘 돌아가서 ATP 대사가 더 잘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스트레스를 자꾸 받다 보면은 에너지의 소모가 높아지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면서 에너지의 고갈 상태가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에너지 고갈 상태, 위기 상황에 적응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게끔 하는 몸의 시스템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뭐냐?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몸을 스트레스 상황에 그만큼 많이 혹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 받는 ATP를 작동시키는 걸 아주 동안 아주 잘하게 연습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운동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 ATP를 더 잘 쓰는 거죠. ATP가 남들은 요만큼이면 고갈이 되는데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고갈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재생을 시키고 또 고갈이 될 것 같으면 또 재생을 시키고 고갈이 될 것 같으면 또 재생을 시켜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좋아요. 살아남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남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거기에 잘 적응해서 연습을 잘 해놓는 게 분명히 맞는 거지만, 음, 맞는 거지만, 하지만 그 굳이 스트레스 상황에 억지로 자꾸 노출되면서 AMPK를 활성화시킨 연습을 할 필요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 있죠. AMPK가 활성화될 때는 mTOR라는 게 억제가 되는데 이 mTOR가 억제가 되면은 재생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동안은 AMPK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은 몸에서는 mTOR라는 세포 재생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근육은 분명히 얻을 거예요. 하지만 근육은 얻는 대신에 뭘 잃게 되냐? 젊음을 잃게 됩니다. 노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운동, AMPK를 더 잘 활성화시키는 기 위한 그 재료죠. 몸의 구성, 근육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잃게 되는 게 뭐냐? 젊음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몸짱이 되고 얼굴이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배가 좀 나와도 어려 보이는 게 좋습니까? 저는 배가 좀 나와도요, 어려 보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동안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어려 보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세포가 젊다라는 얘기거든요. 세포가 젊기 위해서는 mTOR라는 게 작동을 잘해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mTOR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mTOR가 작동을 잘해야지만 세포가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걸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AMPK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노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방향성하고 좀 달라요. 필요한 경우에 AMPK를 활성화시키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장 디톡스에서 얘기하는 핵심은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는 요산이 많이 생기고요. 요산이 많이 생기면서 노화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장 디톡스는 요산을 없애서 다시 세포를 젊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가는 그런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에 좋은 거, 이게 참 몸에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습니까?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AMPK가 활성화되는 걸 좋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휴식과 몸의 회복,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좋다라는 거는 기존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번 시간하고 계속 좀 연결시켜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요산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산이 생기는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AMPK 회로예요. 그리고 그 AMPK 회로와 반대쪽에 있는 거, 저희 편이 아군, 아군. 우리가 목적하는 거. 요산을 없앰으로써 우리가 목적하는 거가 뭐냐? 엠토르의 활성입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스트레스를 줄여나갈수록 여러분들의 세포 재생 능력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 거, 잠을 많이 주무시라는 거. 예. 강의 듣다가 졸리잖아요. 그냥 주무세요, 그냥. 강의보다 여러분들의 잠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잠을 잔다라는 거, 이 잠을 잘 때 mTOR라는 게 작동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신장 디톡스, 요산을 제거해서 몸이 좋아진다, 독소를 없앴다 했잖아요. 그 독소를 없앴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mTOR의 활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이 스트레스 관리 또 요산하고 이렇게 관련된 얘기들을 또 이제 좀 더 또 풀어보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 시간에는 요산이 또 많아졌을 때 어떻게 이것이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차근차근 예, 얘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도 이제 밤 늦은 시간, 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